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요. 그건 뭐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깨도 아프고 등이 수시가 아파요. 바로 목하고 등이 시작되는 그 부위. 이 부위에 통증이 제일 많이 와요. 등 한 가운데가 아픈 경우는 네, 바로 이 부위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다 문들렸다는 부위. 날개뼈 끝나는 이 부위까지 정도가 바로 등의 중간 부위죠. 네. 이 부위는 소위들 얘기하는 게 제 날개 축지 옆에 막 수시고 아파요. 날개뼈라고 그러죠. 날개뼈. 요 날개뼈에서부터 요 아래 허리까지 요 부위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흉추, 등하고 요추, 허리에 이제 이행이 되는 부위예요. 근데 이 부위는 뒤로 튀어나오보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위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는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요. 들어가서 이제 허리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약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망곡이 있는 부위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통증이 오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압박골절 그런 경우가 있고, 허리 윗부분에 디스크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오는 이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위에 통증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 70대 우리 어르신인데요. 네. 허리가 아파서 파츠도 붙이고 뭐 일주일 넘게 뭐 쉬기도 하고 뭐 마사지도 받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요. 본인은 되게 움직이다 삐끗했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통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삐끗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뭐죠? 무빙 페인이라고 그래요. 움직일 때 아프다고요?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요.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한 경우는 우리가 꼭 압박골절을 의심을 해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뭐 넘어졌거나 엉덩방아를 쪘거나 갑자기 삐끗했거나 이런 거가 있은 이유로 갑자기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졌다.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까지. 그랬을 때는 압박골절을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검사를 해봤더니 엑스레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압박골절이 생긴 다음에 일주일, 2주 될 때까지는 엑스레이 찍어도 잘 표시가 안 나요. 뼈가 처음에 부러지면은 그게 부러진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지 뼈가 부러진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뼈가 부러진 경우는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라든지 MRI를 찍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골절이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압박골절을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압박골절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뼈를 붙이려면 기본적인 게 이제 뭐 붕대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뼈가 부러지면 딱 잡아주고 안 움직이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허리를 어떻게 안 움직이게 하나? 그러네요. 어렵네요. 요새는 뼈가 부러진 데다 주사를 넣어서 거기다가 골시멘트를 넣어줘요. 시멘트가 뭐에 들어가면 굳어버리죠? 네. 뼈 안에 들어가서 뼈가 싹 굳어버리면 막 부러졌던 게 딱 굳어요. 우와.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안 아프죠. 통증이 바로 좋아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골시멘트를 왜 하냐? 네. 놔둬도 저대로 붙는데 근데 왜 그걸 하느냐? 골시멘트 하면은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로 뭐 위에 있는 뼈도 부러질 수 있고 그 시멘트가 딴 데로 가갖고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누워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는 폐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를 넣어줘서 빨리 좋아지게 한 다음에 운동을 하고 자꾸 움직이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골시멘트 하는 건 단점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술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마지막 네 번째 부위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번째 부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척추가 아니라 양쪽 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옆구리들 이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담이 들렸어, 이쪽에 담이 들렸어. 이제 내장에 가까우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내과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내과 가서 타검사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아파요. 움직이거나 옆구리를 이렇게 하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을 몇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 골프를 연습을 많이 했더니 어느 날 여기 아파갖고 막 죽겠다, 뭐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고 숨 크게 쉬어도 기침만 해도 아프다, 이런 경우는 골프로 인해서 이 늑골에 손상이 와서 오는 어머.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어떤 늑골의 염자나 골절로 해서 오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네. 분들, 우리가 60대 중후반에 있는 분들이 이 등이 막 아프고 이 배까지 쫙 당기고 아프고 막 몸살 나듯이 아프고 열나고 막 이러다가 3, 4일 지나보니까 여기에 물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대상포진. 그렇죠.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위가.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면 한 3일 안에 빨리 가서 네. 항바이러스 약을 먹어서 빨리 대상포진이 있는 그 신경절의 수두바이러스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건 그 신경절에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떨 때? 면역력 떨어졌을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바이러스 약도 하고, 또 하나는 면역을 좀 키워야겠죠. 그쵸. 중요하죠. 면역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신경 치료를 해서 신경을 잘,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 줘야 돼요. 그래야지 통증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네.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피부병변이 아니라 신경병변을 그쵸.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잘 받으면 이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오는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고, 그 통증의 정도도 굉장히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대상포진 그러면 처음에 피부과에서 약 먹고 마음 놓지 말고 신경치료 반드시 하고 약물 좀 먹고 그쵸. 철저히 잘 치료 일주일이나 2주 받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을 통해서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등이 아프다, 뭐 등이 뻐근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디스크나 관절, 신경, 골절과 같은 전혀 다른 질환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이 뻐근할 때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전문적인 진료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통증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올 수 있고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등통증이 있을 때는 단순히 담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빨리 찾아보시고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을 조기에 빨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